어떤 위대한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순간이 있다. 줄거리가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가 아직 넘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기는 고요하게 느껴지고 풍경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어딘가 깊은 곳 논리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정체된 순간으로 잘못 부른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장과 장 사이의 공간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알고 있는 삶과 느낄 수는 있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에 서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양자장 퀀텀 필드는 시계나 할 일 목록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향곡처럼 움직인다 직선적이지 않고 겹겹이 쌓이며 기계적이지 않고 깊이 지능적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알든 모르든 그 장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당신을 붙들고 있다. 관계를 찾은 당신, 사업을 세운 당신, 치유된 당신, 놓아준 당신. 그들은 모두 이미 거기에 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진동하고 있는 주파수 속에. 그리고 그것은 학교에서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로 우리를 이끈다. 실현, 매니페스테이션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과 정렬되는 것이다. 그 이해의 전환이 당신의 전체 현실이 돌아설 수 있는 축이다. 아마도 당신은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목표를 세워라, 시각화해라, 확언하라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도구들이 제자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진실은 그것들이 종종 당신을 분리된 상태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쫓을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직 여기 없다고 선언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양자장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에 반응한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나 심지어 하는 일이 아니라 순간순간 당신이 진동적으로 누구인지에 반응한다. 잠시 멈추자. 만약 당신이 이미 이 말에 공명하고 있다면 내가 새로운 것을 말해서가 아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런 순간들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은가? 현실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느껴지던 순간들. 무언가가 너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지 기억해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했던 순간들. 그것은 그 순간들에 당신이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았다. 단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장 필드 안에 이미 살아있는 타임라인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은 그 조화를 끊도록 훈련되어 있다. 우리는 쉬움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저항의 진동 속에 살고 있다. 정렬을 갈망하면서도 의심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니는 가장 위험한 믿음은 이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어쩌면 나게 운명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 믿음은 단순히 실현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주파수를 완전히 붕괴시킨다. 왜냐하면 양자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이 곧 다음에 경험할 것의 설계도, 블루프린트가 된다. 우주가 당신을 시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이 요청이 아니라 공명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걸 상상해보라. 라디오를 맞추고 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싶은데 튜너를 돌리는 대신 정적에 대고 소리친다. 노래를 틀어라. 그건 통하지 않는다. 노래가 어딘가에서 재생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걸 당신의 욕망에 적용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미 재생되고 있다. 구걸할 일이 아니다. 그 주파수와 맞추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확언을 쓰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옛 자아의 내부적 붕괴를 요구한다. 그것은 얻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쫓아야 한다고 믿던 자. 결핍의 고리에서 벗어나 이미 가진 자의 진동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짱필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인지 반영한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결핍을 느낀다면 장은 결핍을 반영한다.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원망을 품고 있다면 장은 저항을 반영한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미 그것을 사는 당신의 버전을 단순히 체화한다면 장은 그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장에게 당신은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호가 안정되면 양자는 무작위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당신과 일치하는 현실의 버전으로 붕괴된다. 그래서 이 순간이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이 이미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이 묻는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다. 당신은 누구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양자장이 당신의 주파수를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실제로 어떤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는지,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무엇을 방출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인식이다. 근본적이고 불편하며 해방적인 인식. 삶에서 결핍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에너지 속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다. 당신은 무엇을 일어나자마자 연습하는가? 결핍 지연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욕망이 이미 충족된 것처럼 걸어다니는 당신의 버전인가? 3D 세계가 아직 따라오지 않았더라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전한다. 그들은 주파수를 섞는다. 모든 옳은 말을 하고 시각화하고 일기 쓰고 명상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여전히 그것을 갖지 못한 버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리고 그 혼란이 간섭을 만든다. 양자장은 무엇에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정적을 되돌려준다. 쓴맛이 될 수도 있는 진실 하나가 있지만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장은 늦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요청한 것을 담을 수 없는 현실의 버전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조율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통해 일어난다. 당신이 여전히 의심하고 확인하고 기다리고 비교하는 버전으로 방송할 때 당신은 이미 실현된 것의 고리에 남아있다. 그러나 체화로 전환하면 모든 것이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통을 넘나드는 영적 가르침들이 모두 하나의 핵심 원칙으로 돌아온다. 지금 그것이 되어라. 속이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나 진짜로 느껴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렬된 행동을 취하라. 양자 점프, 퀀텀 점핑의 핵심은 신비한 탈출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적 일관성, emotional coherence의 행위다. 새 버전의 자기 안에서 진동적으로 너무도 안정적이 되어 장이 어길 수 없게 되는 것. 파동은 관찰자에 따라 붕괴된다. 그리고 당신의 관찰이 더 이상 의심 저항 모순에 오염되지 않는다면 전환은 단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 된다. 한 가지 묻겠다. 당신이 더 이상 징후를 찾지 않는다면 누구일 것인가? 욕망이 이미 당신의 기억이라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들은 수사적 질문이 아니다. 이것들은 양자 튜닝 포크, 퀀텀 튜닝 폭스이다. 그것들을 묻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에 접근한다. 검증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한때 쫓던 결과에 송신기가 되어 사는 주파수다. 그리고 거기서 마법이 시작된다. 우주가 당신에게 보상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오래된 정체성에게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역설이 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호가 깨끗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장이 방해받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이걸 원하지만 믿지 못한다를 보내지 않는다. 단지 나는 그렇다, I am 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양자장은 지능적이고 중립적이기에 망설임 없이 그걸 그대로 반영한다. 당신은 이상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지만 그 이유를 모른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들이 나타난다.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평온함을 느낀다. 내부 풍경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 내부의 변화가 바로 실현이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거울에 반사된 빛과 같다. 빛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빛이 도달하는 곳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면 그림자를 쫓는 것을 멈춘다. 언제 일어날까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미 나를 선택했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한다. 이 전송의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옳은 일을 한 후에도 공허하거나 불확실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장이 이미 당신을 위해 재조직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진리가 깊이 내려앉도록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기 당신이 그것의 주파수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다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관통하는 패턴이 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는다. 요구하지도 않는다. 속삭인다. 망설임 속에서 확장감이 들지만 거의 예라고 말할 뻔한 순간들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우스워 보이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비전에 아직 따라오지 못한 정체성의 잔재다. 왜냐하면 자기 개발서들이 항상 말해주지는 않는 것이 있다. 당신의 옛 자아는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번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반복과 환경 감정적 트라우마와 물려받은 믿음으로 조형되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욕망 수준으로 진동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 옛 자아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파수가 더 이상 그것이 통제하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제권의 죽음을 감지할 때 자아 에고는 무엇을 하는가 저항한다. 매달린다. 익숙한 것으로 당신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찾아낸다. 그것을 논리라 부른다. 주의라고 위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아가 하는 일은 장 필드의 혼란을 방송하는 것이다. 가속 페달에 한 발, 브레이크에 한 발.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확고하게 시각화해도, 명상해도 여전히 갇힌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의 행동은 욕망과 정렬되어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적 정체성은 여전히 과거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정밀한 양자장은 당신의 노력 행위, 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당신은 풍요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결핍감에서 결정을 내린다.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쉬는 동안 죄책감을 느낀다. 이것이 불일치다.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다. 온전히 자비롭게 분명하게 자신을 보는 것이다. 모순을 한번 인식하면 그것을 붕괴시키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일관성이다.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적 일관성.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일제히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은 진동을 내면 양자는 즉시 반응한다.
항상 폭죽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진짜의 변화가 일어난다. 미묘하지만 강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들. 당신의 말투 용인하는 범위. 예전에는 위축되던 방 안에서 몸이 이완되는 방식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장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양자 일관성 심장노예. 동기화, 주파수 동조 연구들은 우리 내부 상태가 외부 패턴을 조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마법이 아니다. 물리학이다. 감사의 상태에 있는 심장은 물질에 영향을 주는 측정 가능한 일관성의 장을 송출한다. 세타파로 훈련된 뇌는 비국소적 지성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생존 스트레스에 지배되지 않는 몸은 반응하는 그릇이 아니라 전달하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아직 어디에서 모순을 방송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되돌아가는 나는 어떤 버전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여전히 내 주의 습관 의심으로 먹이고 있는가? 장은 당신의 고조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조도 듣는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장은 듣는다. 장은 당신이 말로 원하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장은 당신이 진정으로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안전함을 반영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가장 어려운 진실이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을 때 생존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에 대한 초대다. 그 정체성을 슬퍼하게 허락하라. 받는 것보다 기다림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부분을 애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 한 걸음씩 에너지적으로 나아가라. 행동으로가 아니라 정렬로. 옛 이야기를 지키려는 필요를 놓는 순간 당신은 장이 새로운 것을 붕괴하도록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갈 곳이 거기다. 전환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붕괴로 오해하는가? 사실 그것은 돌파구일 때가 많다. 양자 실현 과정에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한 순간이 있다. 화려하지 않다. 표지판과 동시성이 가득하지 않다. 실제로 종종 그 반대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 뒤로 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욕망에서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한다. 실패라고 부른다. 불일치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들은 둘 다 아니다. 그것은 붕괴 지점이다. 옛 타임라인이 무너지고 새 타임라인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정확한 순간이다. 당신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사이에 있다. 양자적 공허에 있다. 그리고 그 공허에서는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혼란 탈진, 심지어 슬픔을 경험할 수 있다. 나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한때 생존에 필요하다고 믿었던 현실을 놓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옛 자아의 중력적 끌어당김에서 분리되고 있다. 그리고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우주선처럼 탈출하려면 추가 연료가 필요하다. 역설이 있다. 당신이 더 정렬될수록 옛 정체성은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싸운다. 왜냐하면 에고는 불확실성 속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의 공간인 양자장은 순수한 불확실성이다. 형식이 없고 정의되지 않았으며 무한하다. 통제해야 하는 부분에게는 이는 무섭다. 그러나 기억하는 부분에게는 집과 같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항해하는가? 첫째, 이 붕괴가 혼돈이 아니라 재구성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시작하라.
당신의 에너지 청사진이 다시 쓰여지고 있다. 시냅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감정적 세트 포인트가 재조정되고 있다. 당신의 주파수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패턴들, 사람들, 장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완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현실은 당신의 일관성을 시험하기 시작한다. 장애물로가 아니라 반향으로 옛 트리거가 다시 떠오른다. 익숙한 산만함이 다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 함정이 있다. 그것들은 익숙하고 안전하며 심지어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들은 초대가 아니다. 그것들은 다시 선택하라는 초대다. 패턴 대신 현재를 선택하라. 반응 대신 정적을 선택하라. 힘 대신 신념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 선택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침묵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 당신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도착하기 전에 새로운 정체성에 충실하라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장은 욕망이 강할 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변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의 가장 강력한 진실 중 하나로 우리를 인도한다. 당신은 욕망을 충분히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정의하기 위해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받는다. 그것을 당신이 충분하다는 증거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을 당신의 가치 검증을 위해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단지 자연스럽게 그 현실을 살고 있는 당신의 버전이 될 때 받는다. 그 자리에서 양자장은 새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진동적으로 이미 당신이 주장한 것을 반영할 뿐이다. 그럼 실용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이는가? 실패를 의미하도록 불편함 속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가 아직 일치하지 않을 때 당신의 주파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붕괴를 신뢰하라. 옛것이 녹아내려야만 새 것이 나타날 수 있고 그때 미묘한 변화들이 시작된다. 당신의 말투가 달라진다. 호흡이 더 깊어진다. 한때 간과했던 신호들을 알아차린다.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렬된 행동을 취한다. 강요를 멈추면 흐름이 시작된다. 우주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계의 강력한 실천법 하나가 있다. 의심이 올 때 싸우지 마라. 목격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라. 이것은 진정한 내가 일어나기 위해 죽어가는 나의 한 부분이다. 그 메아리를 이름지었을 때 그것은 힘을 잃는다. 당신은 붕괴하는 것이 아니다. 벗어나는 것이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이동 중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양자 점프의 문턱이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끌어당겨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사는 사람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지점. 그 전환이 자리 잡히면 장이 움직이고 현실이 구부러지며 시간이 재배열된다. 댓글에 I am 이라고 적어라. 단어로서가 아니라 주파수로서. 그것이 공허 속에서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당신의 진동적 선언이다. 당신은 되어가고 있고 장은 듣고 있다. 이제쯤이면 당신은 붕괴의 문턱을 건넜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상한 평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외부 세계가 따라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더 이상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관성이다. 이것이 안정화다. 당신의 주파수가 확증을 찾는 것을 멈추고 확신을 방사하기 시작할 때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일어나면 장은 당신 주위에 새 현실의 버전을 굳히기 시작한다. 보상으로가 아니라 거울처럼.
그러나 이 신성한 새로움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저한다. 욕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난 주파수를 유지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순간적 변화와 지속적 변형의 차이다. 새로운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에너지적 지구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라. 한번 바이올린을 조율하면 잠시 아름답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과 압력과 사용으로 인해 음이 흐트러진다. 줄이 느슨해지고 음색이 흔들리며 조율하지 않으면 소리는 명확성을 잃는다. 당신의 주파수도 마찬가지다. 명상 감사 비전으로 피크 정렬의 순간을 맞을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한 듯 느낄 수 있지만 삶은 계속된다.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한다. 감정이 올라온다. 의심이 속삭인다. 그리고 의식적 재조율 없이 당신은 익숙한 진동으로 다시 흘러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율을 유지하는가? 그것은 주파수 위생에서 시작된다. 매일 이를 닦듯이 당신의 에너지도 매일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진동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내면에서 무엇을 되뇌고 있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타임라인과 모순되는 것을 무엇을 여전히 용인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시입니다. 당신의 초점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드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자기 대화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송출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창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암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양자가 시작됩니다. 필드는 단순히 에너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일관성에 반복되고 겹쳐지고 강화되는 진동 서명에 반응합니다. 타임라인은 더 간절히 바란다고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진동함으로써 안정화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약한 라디오 신호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강하고 일관된 주파수는 잡음을 뚫고 소음을 관통하며 하나의 스테이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당신의 바람이 찾는 것은 강도가 아니라 일치 코헤런스입니다. 신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아직 따라오지 않았더라도 맑은 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송출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확인할 증거가 없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적 시련은 씨앗을 심고 눈앞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다르게 작동하는 차원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은 이미 존재하지만 당신의 주파수가 정렬의 복도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복도는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순간의 반응, 감정적 대응, 말 경계,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기로 한 선택으로 당신은 자신이 어느 채널에 맞출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새로운 자아를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현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바뀝니다. 낡은 장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동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오래 진동 상태를 유지하면 이전의 장장은 단순히 호환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무관심 속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깨어나면 당신이 한때 간절히 구걸하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기대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때 추구하던 자아가 이제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한때 붙잡으려던 에너지가 이제는 당신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양자장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 재정렬합니다. 기회, 사람들, 타이밍, 상황들은 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현실의 버전에 맞춰진 것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 사이공간, 즉 이전 세계는 희미해졌지만 새로운 세계는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않은 곳에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갇힌 것이 아닙니다. 안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주파수로 더 자주 돌아갈수록 필드는 더 빨리 당신의 새로운 궤도를 고정시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의식은 가능성을 붕괴시키고 일치는 그것을 고정시킵니다. 이 여정의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양자 속에서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실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의 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 진화에는 이런 순간이 옵니다. 결과를 쫓는 것을 멈추고 에너지를 구현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한때 실현이라 불렀던 것은 사실 기억으로의 다리였음을, 당신은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의 버전을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인생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표현해야 할 주파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가 성인들, 양자 과학자들이 모두 가리켜 온 존재 상태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말처럼 당신이 에너지를 바꾸면 당신의 삶도 바뀐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에너지 속에서 조건적으로도 가끔이 아닌 일관되게 살아갈 때 욕망과 현실 사이의 경계는 붕괴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불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칭됩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됩니다. 이것이 양자적 실현에서의 마지막 도약입니다. 당신은 실현을 시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필드의 반응을 살아있는 증거로 엠버디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석은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튜닝 포크는 공명하려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명합니다. 태양은 따스함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을 방출합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이미 가지고, 이미 진동하는 자아로 살아갈 때 당신은 살아있는 일치장이 되고, 필드는 당신이 요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조율되었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는 항상 항복을 약함이 아니라 힘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항복 속에서 저항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우주를 위해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우주와 협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력을 송출하지 않고 본질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서 실현은 요청보다 수용에 가깝습니다. 증명보다는 허용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결과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신뢰합니다. 타이밍을 쫓지 않습니다. 무시간성을 엠버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이것이 수도자나 신비주의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평범하면서도 성스러운 숨결 속에서 당신이 필요함을 내려놓고 알무로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당신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멈추고 무한한 가능성의 필드에서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옛 자아가 다시 떠오르고 의심이 운명보다 크게 들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망각은 변화를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시 기억하도록 초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매번 기억할 때마다 당신의 신호는 강해지고 당신의 정체성은 더 분명해지고 당신의 정열은 자기장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지 가르치거나 말하거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공명장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안정화될 수 있는 공간, 당신의 기억이 지지받는 공간, 당신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변화가 되어가는 공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이 진실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양자장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창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고 맞춰지고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달입니다. 당신이 매개체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장입니다.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존재한다. I am. 당신이 거리를 환상으로부터 붕괴시키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아를 엠버디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한 문장이 바로 당신의 정열에 닿히자 우주에 대한 선언이자 현실이 당신의 진동에 맞춰 오도록 하는 초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 속에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흔들리고 열리고 정렬되었다면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조율이고 연속이며 당신은 혼자 걷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닙니다. 구독하세요. 단순히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 모든 가르침, 모든 전송과 함께 당신의 일치를 더 깊이 하도록 당신은 이미 필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필드가 응답하게 하십시오.